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처우는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화가가 무용수 한성준 선생 기념비 제작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용계 인사들이 철거를 요구한 가운데 홍성군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2026년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해안 원예치유박람회가 국제 행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충남 지역 농가 5곳에서 오염된 사료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인 소 보툴리즘이 발병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8%입니다. 비율이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로 불리는데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초고령화가 심각해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많은 외국인이 일을 하기 위해 충남을 찾고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장마가 끝난 뒤 재배할 작물을 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한 농가. 농촌의 인력이 부족해 걱정이 큽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해도 수가 부족한 데다 작물마다 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달라 제때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인력이 많다 하지만 저희들이 진짜 이렇게 소농인 경우에는 인력을 쓸 때 작물마다 그 시기가 틀리다 보니까 그때그때 수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농촌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컨테이너에서 지내 더위와 습한 환경을 견뎌야만 합니다. 또 농촌의 특성상 재래식 화장실이 많은데 자국의 방식과 달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장 주인이 폭언과 폭력을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 여성 근로자는 숙소도 열악하지만 시건 장치가 밖에도 돼 있으니까 결국은 사업주가 들어와서 이렇게 신체 접촉하는 일이 있어서 심지어는 욕설뿐 아니라 돌을 던진다든지 해서 이제 실제로 올해 3월 기준 충남 지역에 고용허가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2만 3천여 명 가운데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22%였습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70%에 달했습니다. 농촌의 경우 제조업보다 업무 시간은 많지만 급여는 적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8시간 근무하고 추가 근무하면 1.5배 이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농촌은 1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급여는 제조업체보다 적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제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충남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광역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5곳을 운영해 고충 상담과 구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에 잘 적응해 일할 수 있도록 권리 구제와 지역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의 초고령화와 저출산의 가속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근로자들이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등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화가가 홍성 출신 무용수 한성준 선생 기념비 제작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용계 인사 등 40여 명은 성명을 내고 홍성군의 이해주 문화재단에 성추행 비위 화가가 참여한 비석을 즉각 철거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해주 문화재단은 지난 15일 홍성군 갈산면 한성준 선생 묘소에서 탄생 150주년 기념비 건립 행사를 열었습니다. 비석에는 과거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목상 화백의 그림이 새겨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홍성군은 보도자료를 내고 비석 건립과 관련해 행재정적 지원과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건립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태안 원예치유박람회가 정부로부터 국제 행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 원예치유박람회는 정부 공인 행사로 열려 국비 44억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충남도는 지난 2002년과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이어 오는 2026년 태안 원예치유박람회를 국제 행사로 개최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40개 국가에서 관람객 180만 명 이상이 방문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4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충남 지역 한우와 유구 농가 5곳에서 소 보툴리즘이 발병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툴리즘은 독소에 오염된 사료를 소가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질병으로 마비와 집단 폐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치료법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곰팡이가 생기거나 부패한 사료는 폐기하고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비가 많이 내려 세균성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의심 증세가 보이면 즉각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경기도 포천에선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온 청년들의 영농 활동과 정착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건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한쪽에서는 오이를 선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구본글 씨는 3년 전 처음 농사에 뛰어든 새내기 농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 바빴던 도시 생활 대신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생활하고 이런 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지원 같은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들도 다 이제 연합회에서 하니까는 사실 제가 신경 쓸 부분도 많이 없는 것 같고. 7년 전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레 농부가 된 박세훈 씨. 농사를 짓는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 1,600평 규모의 밭을 직접 일구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부터 서툰 농사일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 선배 농부들의 도움으로 시설채소 작물 재배가 익숙해졌고 이제는 쑥갓과 얼갈이, 고수와 참나물 등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을 스마트팜을 이용해 재배하고 있습니다. 불편했던 점은 전혀 없던 것 같고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농사 지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사 짓는 그 기술센터랑 농부들 간의 교류가 되게 좀 원활한 것 같아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이런 혜택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시설채소연합회 활동 덕분입니다. 1세대 농업인이 멘토가 돼 이뤄지는 연합회 활동은 포천시 농업을 발전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선도 농업인인 시설채소연합회는 연말에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미래 농촌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6차 산업과 스마트 농업 등 2세대 청년 농업인을 위한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세대의 유통 방법은 도매시장 출하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 2세대는 또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뭐 6차 산업이니 뭐 유통 뭐 2세대는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최대한 우리 연합회 1세대들이 도와줘서 포천 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천시는 시설채소 청년연합회 40명의 청년 농업인을 시작으로 청년 농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자치단체마다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귀농 정책에 위기 소멸 대응에 관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포천시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윤경민 포천시 시설채소 청년연합회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농 초기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온전히 제가 자금을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물론 지원 사업이나 대출 이런 게 있지만 사실 대출이라는 게 20대나 30대 초반 초년생들이 갚기엔 굉장히 큰 금액이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이게 소규모로 했을 때 이게 소득이 많이 나면 상관없지만 또 그런 품목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첫 농사를 포천에서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서울 근교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주변에 농촌들이 많다 보니까 좀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천시가 그래도 가장 좀 농촌 지향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좀 정착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농신보라든가 뭐 자금 이런 데 받을 수 있는 루트도 많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아니면은 그 지원 사업 같은 거. 그렇다면 끝으로 이런 점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게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포천시는 그래도 조금 도심이나 아니면은 조금 지방 쪽보다는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은데, 이론적인 교육 위주다 보니까 여태껏 했던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현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무적인 교육 위주로 되어야 좀 실질적으로 농가나 아니면은 귀농하는 데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도가 상반기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무역 수지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지역 기업들의 상반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한 43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울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반면 수입액은 20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3%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른 무역 수지는 231억 달러 흑자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산과 부여 등 호우 피해를 입은 전국 11곳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충남 금산군과 부여군, 보령시 주산면과 미산면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 등 5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정부로부터 수해복구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환경 정화 운반선인 늘푸른 충남호를 활용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 처리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지난 22일부터 서천 유부도에 떠밀려온 초목류 등 해양 쓰레기 30여 톤을 육상의 집하장으로 운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쓰레기의 양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운항 일정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했습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에도 기상 상황을 고려해 월 4회 이상 늘푸른 충남호를 운항할 계획입니다. 보령과 서천 상가에서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과 16일 심야 시간대 보령과 서천 전통시장 상가 14곳에 침입해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동선에 혼동을 주기 위해 2회에 걸쳐 택시를 타고 도주했지만 범행 하루 만에 군산에서 체포됐습니다. 보령경찰서는 피의자가 훔친 현금 일부를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상가를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상가 내 현금과 귀중품 보관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기용 서천군수의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서천군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신고를 받아 지난달부터 조사를 해왔습니다. 또 서천군 공무원들이 군수 소유의 통나무 집에서 사적인 모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지난달 간부들이 배석한 회의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